오늘 제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 습관, 자기 객관화 습관을 주제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 20개죠 아마 20개 꼭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론격에 해당하는 일부에서는 2개 챕터는 설명이고 소개고 나머지 2부에서 13개의 심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총체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억지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객관화 습관을 익혀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심리 기술이란 말이에요. 얼술 뭐 한 번 강의 듣는다고 책 한 번 읽는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책을 읽는 것과 함께 책에서 써놓은 대로 그 원리를 실제로 한번 연습해보고 실습해보고 또 실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해보고 그런 것을 반복 하다 보면은 방법을 내가 무의식에서 습득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이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문자 그대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객관화 습관을 내가 습득하는 꼴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일상에서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등등 할 때 그 습관을 적용시켜서 나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빨리 문제에서 해소되고 멀어지고 내가 편하게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제목으로 내 마음과 거리를 두면서 나를 객체로 생각하고 객체를 바라보듯이 사물을 바라보듯이 내 감정을 내가 감정에 끌어있는 이것을 내가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우울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화가 나가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다기보다 바깥에서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보는 심리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며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강하고 어느 부분에서 약한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가 반면에 뭐는 잘하는데 뭐는 굉장히 못하는가 심리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어느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서 잘 다치는가 내 성격이 어떻기에 그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잘 상처를 입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심리 테스트가 5가지 정도 소개되어 있고 그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뭐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권의 책에 여러 가지를 담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상세하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회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요건 좀 더 알고 싶은데 요건 좀 더 궁금한데 이럴 때 이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전문가라는 게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했어요. 저는 사범대학을 갔었죠. 교사가 되겠다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교육학을 배우는 거죠. 교육학을 배우고 또 심리학을 배우고 교육학과에서는 심리학 과목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모르면 안 된다. 이래서 심리학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심리학과는 아니지만 심리학 중에서 상담 심리학을 주 전공을 했죠. 왜냐하면 심리학이 또 전공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심리학을 해도 다른 전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심리학 중에서 상담 심리학을 했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심리 치료로까지 연결되고 오늘날 제 바탕이 마련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처음부터 저도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출발이 있고 초보자 시절이 있고 서툴 때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난 뭐 잘 모르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문 닫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최면 알았던 거 아니잖아요. 최면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최면 강의를 듣는데 너무 신기하더란 말이에요. 야, 저거 나도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배우지? 이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최면을 배우고 배운 대로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되면서 뭔가 신기한 변화가 만들어지니까 야, 이거 참 신기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공부하고 깊이 빠져들고 또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능력이 쌓이고 그러면서 자신감은 더 생기고 그게 모이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이제 전문가가 된 거지요. 뭐 이런 내용들은 책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번 책에는 다른 어떤 책보다 제 개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떻게 공부했고 또 뭐 어떤 경험을 했고 뭐 가족 관계가 어떠하면서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저 옆에서 그냥 저한테서 직접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딱딱하지가 않고 좀 이야기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저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기 객관화라는 것이 어렵고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그때는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뭐 쓰지도 않았고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다만 결국은 그런 의미의 자기를 분리하는, 자기를 객체로 바라보는 그거를 석사과정 때 배웠다 그럴까 익혔다 그럴까 경험을 했었어요. 보통 우리는 주관화 상태거든. 자기 주관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책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눈이 어디 있느냐. 눈이 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네? 눈이 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와라 그러대. 이걸 안와. 그 다음에 이제 골이 있단 말이에요. 골. 이 안에 눈에 그 동그란 그 공 모양의 눈이 이 안에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보호가 되죠. 이 눈이 얼마나 섬세하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이물질 뭐 등등으로부터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알도 안구도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호하느라고 말하자면 동굴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면 완벽하게 보호가 되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면 이 눈동자는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는 이 눈이 골 안에 있기 때문에 정면 밖에, 앞에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앞에 밖에. 그렇잖아요? 앞밖에 못 봐요. 그 다음에 옆을 보더라도 우리가 눈동자를 굴려서 좌우로 이렇게 굴려도 180도 이전만 보이지 180도 뒤후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계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눈 밑으로 고개를 돌리면 뭐 이렇게 내 몸을 일부는 보지만 전면의 일부는 보지만 고개를 돌려서 봐도 어깨 정도밖에 못 보지 뒤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못 보고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이 있어야 보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 눈이 그래서 이 주관화의 기본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는 그 감정 속에 파묻힌다 이 말입니다. 이 눈은 내 몸의 일부로서 눈 동굴 안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경험할 때는 그 감정과 더불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이 나를 보듯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듯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의 그 관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안 하면 곤란한 게, 안 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꼴이 되고 내 감정대로만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원리와 관련한 이론들이나 뭐 이 원리들이 있어 왔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찰하는 것과 같죠. 클래스 K님이 썼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찰자가 되고, 그게 뭐 워칭이라는 책에서 핵심 아이디어지만, 와칭,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관찰자가 된다라는 이 관찰자 이야기는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데도 나오는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객관하다.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본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가 보듯이 그렇게 본다. 이게 이제 자기 객관하고,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따라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네 마음을 관조한다, 관찰한다, 바라본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되면요, 굉장히 쉽게 차분해지고 굉장히 쉽게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리기술 첫 번째가 드론 대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드론 대기. 요즘 드론이 많잖아요. 드론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갖고 뭐 동영상 찍을 때 그거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달려갖고 저 공중에서 밑에 장면을 쭉 찍잖아요. 그 카메라에 비치는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길을 갈 때 드론 카메라에 비치는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막 화가 나 있다 칩시다. 화가 나 있는 내 모습을 드론 카메라에 비춰서 녹화가 되고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녹화물을 본다면 어떨까? 내가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드론이 되어서 그 드론 카메라로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아니면 길 저쪽에 CCTV 카메라가 있는데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나도 범인들이 잡히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잡히는 거예요. 골목마다 요즘 CCTV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아마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데가 잘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 참 보안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이 차가 어디서 올 때에 중간중간에 있는 CCTV 카메라를 분석해 보면은 과속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차선 위반을 했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또한 일일이 분석을 안 하고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항상 길을 갈 때 뭐 할 때는 항상 어느 CCTV 카메라에든 찍히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가도 출입구에 카메라가 있고 그 안에서 다닐 때도 찍히는 거예요. 카페를 가더라도, 백화점에 가더라도, 학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CCTV 카메라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상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할 때에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또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내 행동에 제약이 오지요. 남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막 울 수 있겠어요? 남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막 화낼 수 있겠어요? 싸울 때 막 열심히 싸우고 욕을 막 하는데 구경꾼이 막 있으면은 주저하잖아요. 그리고 슬슬 꼬리 빼고 뭐 이런 원리가 이제 자기 객관화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